I'm proud to introduce the AMD Ryzen 5000 series mobile processors powered by our new Zen 3 cor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및 HP 신제품 출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AMD의 기업용 노트북 신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MD 코리아의 커머셜 솔루션 기술 지원 담당이신 김홍필 이사님, 그리고 HP 코리아의 커머셜 마케팅 팀의 차성호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AMD 코리아에서 커머셜 PC 관련하여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홍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라이젠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어서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저희 HP 코리아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성훈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HP에서 마케팅팀에서 테크니컬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차성호 부장입니다. AMD 5000 시리즈가 새로 출시됨에 따라서 HP도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출시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제품들, 노트북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사님,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영상은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CES에서 처음에 5000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잠깐 이제 발표할 때 인트로 영상이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CPU가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노트북 제조사에서 CPU를 탑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제품군들이 지금 아마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많이 나올 거고, 일단 최선두주자에 저희 HP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점적으로 저희 HP와 AMD와 콜라보해서 내놓은 제품들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발표가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을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앞부분에서 저희 라이젠 신제품인 5000 시리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차성호 부장님께서 HP에서 AMD를 탑재한 모델들, 그리고 또 HP 제품군들에 대해 장점들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발표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발표 후에 선별해서 김홍필 이사님께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해서 이마트 상품권 2만 원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및 HP 신제품 출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AMD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와 또 AMD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의 전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AMD는 일단 컨슈머 시장,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 시장,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까지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라이젠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라이젠 제품군들이 많이 인기가 좋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일반 소비자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PC용, 그러니까 커머셜 마켓을 대응하기 위한 제품군들도 포트폴리오를 저희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크롬북부터 해서 이제 사실 크롬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특히 교육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 시장 등에서 최근 이제 크롬북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으로 노트북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이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데스크탑, 기본적으로 이제 데스크탑은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던 제품군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좀 하이엔드 성능의 워크스테이션 제품군까지 저희가 이제 기업용을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P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AMD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근무 환경의 변화로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사님, 그럼 이에 따른 IT 환경의 변화와 또 AMD의 시장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렇게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 근무 환경의 변화죠. 기존에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던 변하면 이제는 뭐 집에서도 충분히 그 사무실에서 처리하던 일들을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봤을 때, 뭐 저희가 보는 바는 그게 이렇게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 어쨌든 그 어떤 PC는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측면, 그러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생산적인 측면에 포커싱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보안 관련 문제들, 특히 이제 뭐 집에서 일하고 외부에서 일하면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들을 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뉴노멀에 조금 새로 등장한 개념인데요. 그 콜라보레이션, 협업이죠. 기존에는 그냥 회의실에 앉아서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 됐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원격 회의,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MS 팀즈라든지 이런 그 원격 회의 솔루션들로 서로 협업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PC나 어떤 이런 장치들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AMD는 이제 거기에 최적화되게끔 이런 제품군들을 좀 포커싱을 하고 또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제품군을 시장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젠 5000 시리즈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기 제가 그 글자가 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 5000 시리즈는 사실 이제 작년에 그 라이젠 4000 시리즈, 또 그 이전에는 3000 시리즈가 있었고, 저희가 해마다 이제 3000 시리즈, 4000 시리즈, 5000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계속 성능을 그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건 어쨌든 그 리더십 퍼포먼스, 그러니까 시장에 저희가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내자는 것 자체가 이제 AMD가 첫 번째로 집중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코어 아키텍처를 젠3라는 코어 아키텍처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7나노 반도체 공정을 적용한 그 젠3 코어 아키텍처로 이전 4000 시리즈에 비해서 그 성능 향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 그러니까 보안적인 측면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AMD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제 보안이고요. 그래서 그저 기존 4000 시리즈에 비해서 저희 그 AMD 섀도우 스택, 그리고 그 Secure Core PC, 그 FIPS라는 규격을 또 새로 도입을 해서 이 보안 관련한 측면들을 더 강화를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저희 제품군들 중에 일반 제품, 난 프로 제품도 있지만 그 프로 제품군은 특히 더 기업용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 관련한 제품군들도 저희가 그 난 프로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AMD 5000 시리즈에 대한 그 일단 기업용, 그러니까 커머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CPU의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위에는 그 라이젠 프로라는 프로 5000 시리즈라고 되어 있고요. 밑부분에는 일반 라이젠 5000U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아랫부분에 있는 5000U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컨슈머 시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 소비자용 PC에 제공하는 그 프로세서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프로 피처는 제공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업용 노트북 스큐들, 그러니까 특히 뭐 HP에서도 이 프로 적용된 제품이 있고 아니 프로가 적용 안 된 제품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제품군들도 그 노트북 완제품에서 그 다양한 기업용 그 피처들을 적용을 해서 제품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에 이제 프로라고 되어 있는 제품군들은 그 저희가 AMD에서 제공하는 프로 관련한 피처들은 또 이후에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제품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라이젠 3, 뭐 라이젠 5, 라이젠 7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4코어부터 최대 8코어까지 각각 제공하는 이 제품군들 스펙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저희가 내걸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성능으로 계속 리더십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기업 고객들에게 그 최상의 만족감을 드리고 그리고 또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뭐 어떤 포터빌리티나 그 이동성적인 측면에서 AMD가 그 만족을 드릴 수 있게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조금 표로 잠깐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어떤 그 노트북 시장에서 그 CPU의 성능을 봤을 때 그 추세선입니다. 성능에 대한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면 2014년부터 뭐 약 한 2020년 정도까지는 뭐 꾸준히 그냥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데 저희가 이제 요 2020년을 기점으로 사실 이제 라이젠 4000 시리즈가 나온 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성능을 4000 시리즈부터 시장의 추세선보다 확 뛰어 올랐습니다.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노트북은 굉장히 저전력 제품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가 힘들었는데 AMD가 기존에 이제 코어 4개만 들어있던 노트북 시장을 코어 8개, 그러니까 2배로 올리면서 이렇게 성능의 점프를 가지고 왔고요. 그게 이제 라이젠 4000 시리즈부터 적용해서 5000 시리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성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어쨌든 뭐 시장에서 경쟁 상대는 이제 그 인텔 제품군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신의 그 인텔 세대인 그 타이거 레이크 제품, 타이거 레이크 i7 제품하고 앞에서 보여드린 저희 그 라이젠 7 제품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밑에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타이거 레이커는 보면 28W라고 돼 있고요. 그 저희 AMD 그 라이젠 7 5000 시리즈 이게 이제 저희 코드네임은 세잔입니다. 그 화가 이름 세잔을 저희 이제 코드네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코드네임 세잔은 15W.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력 자체도 AMD가 더 적게 소모를 합니다. 이게 28W 대 15W 비교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도 AMD가 적게 소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성능 측정을 해봤을 때 이제 싱글 스레드 성능은 그 개별 하나의 코어의 성능이죠. 하나의 코어의 성능은 뭐 거의 비슷한 부분, AMD가 마이너스 3%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멀티 스레드로 가면 AMD가 거의 뭐 60% 이상 그 성능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그 인텔의 타이거 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최대 4코어를 제공하는 제품이고요. 코어가 4개이고 AMD 라이젠 7은 코어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코어 성능을 최대하게 높여서 코어를 적게 넣은 거고 AMD 제품은 그 코어 성능도 좋지만 그 코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넣고 거기다가 더 낮은 전력으로 그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코어 수가 훨씬 더 많고 전력도 낮긴 하지만 개별 코어 성능으로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히 이런 그 멀티코어로 활용하는 다른 벤치마크들에 있어서는 그 AMD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벤치마크 툴로 테스트한 결과면요. 이번에서 보여드리는 차트는 그 시장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기업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한 그 결과들인데요. 보시면 뭐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AMD가 모두 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그 흥미로운 테스트 결과인데요. 위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Outclassing the Competition이라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동일한 클래스를 벗어나더라도 저희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흔히 비교를 하실 때 그 라이젠 7은 코어 i7하고 비교하고 라이젠 5는 코어 i5, 그다음에 라이젠 3는 코어 i3랑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클래스를 벗어나서 라이젠 5 대 인텔 한 단계 한 그레이드 더 높은 코어 i7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가 더 성능이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D는 뭐 라이젠 5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고객들에게 그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드릴 수 있고요. 뭐 코어 숫자로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 그 라이젠 5는 최대 6코어를 제공을 하지만 그 타이거 레이커 i7은 최대 4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어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뉴노멀 환경 혹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저희가 실제로 비슷한 환경을 꾸며서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실 이게 조금 헤비한 워크로드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케이스고요. 뭐냐고 하시면 이렇게 그 화상회의 시스템에 저희 49명 정도의 그 줌에 대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거와 동시에 이러한 그 오피스 앱들,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 그리고 엑셀, 그리고 그 웹브라우저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실행을 시켰을 때, 그 옛날 PC 같은 경우면 사실 이런 식으로 그 PC를 구동을 시키면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1세대, 2세대 전이라도 사실 이걸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헤비한 워크로드고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AMD는 최신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때 전혀 사용상의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경쟁사 최고 사양의 제품보다 저희가 10% 이상 훨씬 더 빨리 구동을 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그 재택근무에 좀 최적화된 저희가 성능을 제공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빌리티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노트북 자체는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7나노 반도체 공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전력 대 성능비,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전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3000 시리즈부터 3000 시리즈는 사실 반도체 공정이 이제 14나노 공정이어서 지금 이제 7.2시간 정도까지 저희가 그 배터리 성능을 제공했으면,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이 7나노가 적용된 라이젠 4000 시리즈 그리고 5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4000 시리즈는 이제 최대 16시간, 그리고 5000 시리즈는 여기서 또 최대 17.5시간까지 저희가 그 배터리 성능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배터리 성능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앞에 설명으로 보면 같은 노트북용 프로세서라고 하더라도 이 프로 제품과 이 논프로 제품으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프로 제품의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커머셜 PC를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슈머 PC와는 조금 틀린 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AMD가 그 프로라고 붙어 있는 제품군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 제품군들 중에서도 보시면 그 AMD 라이젠 프로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프로가 안 붙어 있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로가 어떻게 보면 가격은 당연히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비쌀 수는 있지만 훨씬 더 그 기업용 솔루션에 적합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추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 프로라는 걸 더 강조하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보안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비즈니스용 PC 그 대응,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보안적인 측면은 이게 이제 기업용 PC는 좀 보안 관련한 피처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각 레이어별로 그 맨 밑에 이제 하드웨어부터 해가지고 그 제일 위에는 그 OEM, 그러니까 HP 자체의 보안 기능까지 이렇게 풀로 다 레이어를 쌓아 올려서 각 계층마다 보안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또 라이젠 5000 시리즈, 그러니까 2021년에 이 보안 관련해서 더욱더 그 업그레이드한 기능들은 AMD 섀도우 스택이라는 이 보안 피처, 그리고 시큐어 코어드 PC는 원래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그 보안 피처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모델을 더 확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인핸스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어떤 정부 서티피케이션, 인크립션 서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FIPS라는 규격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탑재를 해서 더욱더 기업용 PC에서 이런 보안 관련한 피처들을 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관리의 용이성인데요.
기업에서 이제 PC를 사용하면 그 IT 관리자가 각 기업 PC들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뭐 어떤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을 때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업용 전용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다 이제 이미지를 다 거기 회사에 맞게끔 다 깔아줘야 되고, 뭐 이러한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피처들에 있어서는 뭐 처음에 그 이미지 작업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그 AMD 프로에서는 충분히 저희 이제 대시라는 기능 및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도 저희가 풀리 서포트하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에서만 제공되는 그 관리의 용이성 하는 피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비즈니스 레디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프로에 특화돼서 저희가 좀 제공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한번 깔면 18개월 정도는 충분히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런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이미지 안정성을 계속 보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그 컨슈머 PC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1년마다 거의 뭐 새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그래서 단종도 금방금방 되고 하지만 그 AMD 프로가 적용된 기업용 P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2년 정도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그 비슷한 제품 그리고 동일 제품을 공급받을 때 좀 더 긴 라이프 사이클로 그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퀄리티나 릴라이어티 부분은 그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컨슈머 제품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그 QA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AMD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네. AMD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홍필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AMD 라이젠이 적용되는 HP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차성우 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HP 제품이 좀 더 포커스하는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실 개발을 할 때는 누가 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쓸 것인지 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제품을 개발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개개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 형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 어디서든 쓸 수 있어야겠죠. 꼭 사무실에서만 이제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서든 이제 연결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뉴노멀 시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뉴노멀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경제 뭐 용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 이제 점점 정상적으로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라고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점점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업무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무실에서만 쓰던 것들이 사무실뿐만 아니라 재택 그리고 거점 오피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재택이라는 것이 일부 정말 먼 회사들, 글로벌 회사에서만 하던 것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재택을 하더라도 업무가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업무 형태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나 이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것이 단순히 그 회사를 업무를 하거나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는 집에서도 이제 모빌리티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재택을 한다 그러면 꼭 한 자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를 이제 보살피면서 뭐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어가야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레이션에 대한 부분, 외부 주변 잡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면을 자기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뭔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부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 키보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 예전에는 좀 고려를 안 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고려 대상으로서 이제 그것들이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편적으로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환경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환경 변화까지 고려를 해서 이 제품을 고민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한 HP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그 HP 같은 경우에는 AMD의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노트북에 대한 부분, 이런 점들에 있어서 오늘 노트북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이걸 제품들을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AMD가 적용된 노트북 제품과 데스크탑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노트북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인치별로 13인치, 14인치, 15인치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35 에어로라고 해서 이제 13인치 제품, 그 다음에 400 시리즈에도 총 3가지 13인치, 14인치, 15인치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가성비를 위한 200 시리즈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장이라든지 요즘 이제 최근에 각광을 많이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이제 PC로서 이제 크롬북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그 AMD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AMD의 라이젠의 이제 그 새로 나온 5000 시리즈 제품들이 이 노트북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노트북이라 하면은 뭐 여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쓰셨던 분들은 노트북에 대해서 회사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뭐 가지고 나가다 보면 뭐 분실이라든지 또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노트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제 필수품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에서.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이 또 고려하는 부분들은 내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사용 기한이라고 하죠. 뭐 3년 동안을 쓰면 3년 이후에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길어졌습니다. 5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만 노트북을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주 바꿔주고 새로운 제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내구성에 대한 부분,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 성능이 좋은 제품,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HP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다 기업용 제품입니다. 저희는 컨슈머 제품 라인업도 있지만, 기업용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구성을 위해서 미내구성 표준 테스트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충격이나 낙하에 대한 부분은 총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낙하 테스트까지도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모빌리티적인 개념, 휴대폰도 지금 다 갖고 계시겠지만 휴대폰도 분명히 낙하 테스트를 합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다 보니까, 노트북도 이제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낙하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내구성을 통해서 좀 더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테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이제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HP 제품에는 뭐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면이 다 이제 알루미늄 제품이나 메탈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다 확인했을 경우에 지금 소독 물티슈, 알코올이 한 70% 정도 들어간 소독 물티슈로 1000회 정도를 하셔도 표면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제품들을 이제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공공에서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이다. 뭐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노트북인 경우에는 소독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제품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때 설명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제품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앞에도 잠깐 로드맵 제품들 포트폴리오 설명드렸지만, 엘리트북 800 시리즈는 3가지 13인치, 14인치, 15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뭐 스피커라든지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체가 다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요. 내구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튼튼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도 기본에 단순히 보안하면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안티바이러스들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비주얼 해킹에 대한 부분, 사실 노트북에 대해서 시야각이 더 잘 보인다, 178도가 보인다 라고 해서 좌우에서 다 보입니다 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꼭 기업용 제품에서 생각했을 때는 자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비주얼 해킹, 말 그대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 PC를 쳐다보고 있더라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어떤 또 다른 해킹에 대한 위협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HP에서는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는 시야각을 줄여주는 또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웹캠도 해킹을 당할 경우에 혹시나 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물리적인 보안 셔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슈어뷰 리플렉스라는 슈어뷰라는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뭔가 내가 주변에서 외부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도 되겠죠. 민감한 자료를 볼 때 버튼만 누름으로 인해서 시야각을 줄여서 자기의 화면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전에 AMD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AMD 프로인 경우에는 메모리 가드라고 해서 메모리 전체를 다 암호화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지금 대부분 분들이 사용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실 겁니다.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 말 그대로 지금 HP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부터 보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멀웨어라든지 랜섬웨어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을 통해서 좀 더 강한, 좀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반적인 솔루션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보안들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다,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품으로 잠깐 소개해 드리면 4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북이라고 부르는데 400 시리즈 같은 경우 14인치, 15인치, 13인치가 있습니다만 이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폼 팩터가 다릅니다. 360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접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가지 형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업무 활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가 기본적으로 터치 제품입니다. 펜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세워서 텐트 모드를 쓴다거나 또는 이게 내가 아무래도 꼭 일뿐만 아니라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을 할 때 사용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옵션으로는 이제 두 번째 카메라도 장착이 됩니다. 카메라도 있다 보니까 내가 꼭 이 제품을 가지고 뭔가를 다른 걸 찍어야 될 때, 나를 찍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바깥을 찍어야 될 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35 에어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600 시리즈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벼운 비즈니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일체형 바디로 되어 있고요. 일체형 바디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화면 들고 와봤는데요. 무게가 약 한 990g, 1kg 언더의 제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제품인데 이렇게 제가 손가락 두 개로 잡아도 굉장히 가벼운, 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데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라이젠 쪽에 AMD 프로라든지 AMD의 일반적인 CPU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들,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지금 4G LTE, 그 다음 와이파이 6까지도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내가 이동하면서 꼭 휴대폰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트북 제품 같은 경우 200 시리즈.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제품입니다. 가성비 제품으로서 14인치, 15인치 제품. 그래서 어디서든지 뭔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중요시하는 회사라면 기업용 제품에서도 200 시리즈 제품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MD 라이젠이 적용되는 노트북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또 노트북 이외에 다른 제품들도 있나요? 네, 사실 노트북도 많이 지금 현재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데스크탑에 대한 부분을 뭐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죠.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 성능에 대한 부분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HP에서는 노트북, 아까 전에 많은 노트북 제품군뿐만 아니라 AMD가 적용된 데스크탑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북이라고 하는 이제 800 시리즈 제품, 그 다음에 400 시리즈, 그 다음에 200 시리즈, 그 다음 올인원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제품들의 간단한 설명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이지만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오래 썼을 경우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미 내구성 표준 테스트가 데스크탑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 19가지를 했다면 데스크탑은 1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가지 통해서 뭐 먼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습기가 높은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아무래도 어느 장소에서든 기업에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AMD 제품, 스몰 폼 팩터라고 하는 점. 그래서 스몰 폼 팩터는 아무래도 옆에 우측에 보고 계시는 그 데스크탑 미니 제품보다는 확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장치도 좀 더 많은 4개의 저장 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니에 대한 제품들. 사실 요즘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니 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지금 현재 AMD 새로 나온 5000 시리즈의 제품이 들어간 미니 제품이 있는데 이 미니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양이 데스크탑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GTX 1660 Ti까지 들어가서 뭐 7개의 디스플레이를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저장 장치도 총 3개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데스크탑 미니 같은 경우에 단점 아니면 사람들의 조금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 좀 작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진다 또는 시끄럽지 않느냐 아니면 뭐 발열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굉장히 조용한 형태의 그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되게 조용한 소음이 굉장히 낮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화면을 보시고 있으시지만 안에 뒤에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포트에 내가 필요로 한 포트들,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공간을 어디다 쓸 거냐, 뭐 암에 붙인다든지 모니터 뒤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책상 밑에 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 창출을 할 수 있는 데스크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인원 제품입니다. 이제 200 시리즈 굉장히 가성비의 제품인데 올인원 AMD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또한도 여러 가지 그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패널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도 뭐 HDMI라든지 DP라든지 여러 가지 HDMI라든지 RJ45라든지 뭐 VGA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뭐 필요하면은 어댑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환경에 필요로 하는 그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분들도 구매를 하셔서 좀 더 그 HP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업용 제품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AMD 그 라이젠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AMD 라이젠이 적용되는 HP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차성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발표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질문들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새로운 AMD 모바일 CPU 라인업의 경쟁사, 그러니까 인텔, 성능 대비 발열량 및 배터리 지속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앞에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 같은 경우는 AMD가 계속 그 작년에 라이젠 4000을 출시한 이후부터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쟁사 라인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타이거 레이커 세대에서요, 최대 4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AMD는 최대 8코어를 제공하면서 특히 더 멀티스레드 성능에서 전반적으로 AMD가 우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도 그 앞에서 보여드린 표가 그 28W, 인텔은 이제 28W 기준, 그리고 AMD는 15W 기준으로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시장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AMD의 평가라기보다는 그 시장의 평가, 뭐 특히 뭐 어떤 노트북 리뷰 사이트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옛날에 그 AMD가 뭐 좀 열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뭐 AMD가 발열이 높다, 사실 그게 이제 한 10년 전 그런 얘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트북 리뷰들이나 그런 리뷰어들 그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완전 시장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은 좀 이제 잊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이런 성능적인 부분이나 발열적인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도 약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네. 설명하실 때 인텔과의 뭐 성능 테스트 뭐 결과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보시면 영업자 입장에서 고객사의 제품 제안을 할 때 네. 인텔 CPU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텔 사양 기준으로 요청을 하는데 성능 비교를 할 수 있는 툴이 따로 제공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한글로 제공하는 브로셔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로셔 등을 만들어 놨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충분히 설명하고 그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그 제공을,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문의하셔서 뭐 한글 버전으로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그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고객들에게, 실제로 뭐 영업 입장에서도 고객들에게 충분히 그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저희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AMD 아레나라는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AMD 아레나라는 사이트가 뭐냐 하면 그 AMD의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AMD의 뭐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AMD 제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그 사이버 상의 웹페이지인데요. 그런 부분으로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따로 연락을 주셔서 요청을 하셔도 되고 또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젠3 아키텍처가 적용된 라이젠 5000 시리즈 그리고 뭐 이전 라이젠 3000 시리즈와 유사한 모습인데 크게 다른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이제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저게 그 뭐냐, 서버용 저희 제품군하고 약간 좀 섞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모바일용 라이젠 5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뭐 CCD나 IO 다이로 따로 MCM 구조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그 7나노 CCD 공정 및 12나노 IO 다이 MCM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전에 그 한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서버용 CPU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부분 이제 서버용 CPU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바일용 CPU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제 그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다이 자체는 하나의 다이만 사용하고요. MCM 구조가 아니고, 이제 3000 시리즈하고 5000 시리즈의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공정 자체가 3000 시리즈에서는 14나노 공정이었으면 4000, 5000 시리즈에서는 그 7나노 공정으로 바뀌었고요. 3000에 비해서는 뭐 코어 숫자 자체도 3000은 최대 4개 코어가 제공했으면 5000 같은 경우 최대 8개 코어가 제공하고, 성능 자체가 사실 획기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뭐 배터리 성능 자체도 뭐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AMD 라이젠 5000 시리즈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기능이 있다면 한마디로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뭐 한마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 49명이 접속해 있는 줌, 그리고 그 다양한 그 MS 어플리케이션들을 동시에 띄워놨을 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도 버벅임이 없다. 그거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답변을 아까도 좀 중간에 하시긴 했어요. 네. AMD 하면 발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불편한 점 없는지 또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옛날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아직까지 나오는 거라는 거는 저도 뭐 충분히 인정은 하고요. 이게 저희가 사실 중간에 2014년, 2015년, 아니면 2013년 이 정도쯤에는 AMD 하면 발열 문제라고 하는 오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2019년, 20년 이후로는 오히려 이 인식 자체가 역전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건데 사실 AMD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AMD 제품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평가도 완전 싹 바뀌었습니다. 예, 시장의 평가도 싹 바뀌었고 다양한 어떤 리뷰어 사이트나 아니면 시장의 벤치마크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주 옛날 일이고 이제는 완벽하게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사용하셔 보면 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설명해 주신 화상회의와 오피스 업무에 적합한 최소 모델은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성능도 좋고 가격까지 고려하신다면 사실 라이젠 5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요. 라이젠 5급을 추천해주고 더 좋은 성능이 필요하면 당연히 라이젠 7이겠지만 어떤 가격대 성능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라이젠 5가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섀도우 스택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네. 부분이어서 그냥 간단하게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CPU 자체의 보안 이슈라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서 CPU에 보안 결함 이슈가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해킹에 대한 위험성을 하나씩 계속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하나씩 막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어떤 스택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나 원리 자체는 사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저도 이렇게 막 논문 같은 걸 좀 읽어보기는 했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자료 같은 걸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어서 네.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던가 해서 따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문 마칠 텐데요. AMD의 강력한 보안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품의 내구성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라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차 부장님께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질문들을 다 받았는데요. 사실 그 질문들 중에서는 사실 HP 쪽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은 아까 벤치마킹 툴에 대한 부분은 어느 회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툴을 돌렸을 때는 AMD와 인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AMD가 당연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툴이라 하면은 실제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PC마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간단히 성능에 대한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성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회사들이 AMD를 아직까지도 회사들 입장에서는 AMD를 쓰는데 조금은 망설이시는 부분은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AMD를 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능에 대한 부분,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AMD를 선택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만약에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신다면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한 기능도 지금 내구성 보안 얘기, 그 다음에 화상회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라인업이 많은 이유는 제품이 많고 라인업이 많은 이유는 그 회사에 대한 환경을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왜 그러면 그 이유, 그 말인즉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직원들에게 나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높은 플랫폼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하지만 우린 예산이 좀 적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회의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 회의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성비 200 시리즈를 제안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벼운 제품 아무래도 영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볍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모빌리티적인 부분이 강조하기 위해서 뭐 600 시리즈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단지 뭐 화상회의라든지 요즘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빌리티를 업무 형태를 하실 때는 모든 제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떤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적합한지는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기능은 지금 그 AMD 쪽에서는 AMD의 프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CPU가.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메모리 가드라고 해서 메모리를 통한 어떤 해킹에 대한 부분까지 막기 위해서 메모리조차도 암호화하는 기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보안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HP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세히는 설명을 지금 현재 못 드리지만 바이오스 해킹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머레어라든지 랜섬웨어,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체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한테 뭐 이메일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에 또 답변을 달아주신 분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AMD 코리아의 이재영 상무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에 참여해주신 100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10분 선정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사님. 네, 뭐 사실 아까 그 질문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일단 아직까지도 그 AMD 하면 발열이 많다는 인식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또 사실 이제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계속 이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그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뭐 사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시고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의 그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뭐 시장에 뭐 리뷰를 해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사용기라든지 찾아보시면 그 AMD에 대한 인식이 사실 옛날 뭐 거의 한 10년 전보다는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 뭐 자신 있게 뭐 권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차성우 부장님. 네, AMD 5000 시리즈 세잔이 새로 출시됨으로 인해서 지금 HP에서도 새로운 제품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이미 출시를 한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달 출시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 제품들을 출시되고 있고 그 제품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MD 제품이 현재 이렇게 저희 쪽에서 라인업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나 올인원 제품들, 현재 그 회사나 일반적인 사용자가 쓰셔도 되겠죠. 근데 사실 때 좀 더 나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통해서 HP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및 HP 신제품 출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